김수복 씨와 함께 같이 읽어볼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데미안이 김수복 선생님의 원픽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데미안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 당시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인간과 종교, 성과 악,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숙한 학생이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은 존재할까? 신이 과연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 또 신이라고 하면 밝은 세계만 상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네. 너무 낯설었어요. 네.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신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청소년 때 그 종교에 대한 고민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정말 선한 신이라면 이 네. 악함을 어떻게 보아 넘겨지고 있나라는 문제에 많이 봉착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충격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그 책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헤르만 헤세였네요. 거기까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많아도 이 헤르만 헤세나 데미안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이 사람 매력이 뭘까요? 왜 이럴까요? 저는 헤르만 헤세를 떠올리면 그의 눈빛부터 먼저 떠올라요. 깊죠? 네, 아련하면서도 뭔가 번뇌에 찬 듯한, 하지만 그 번뇌가 불안한 번뇌가 아니라 뭔가 자유로운 눈빛, 그 잔잔함이 항상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눈빛인 것 같아서 헤르만 헤세의 그 눈빛. 근데 이런 내용이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얼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하, 그렇구나. 작가로서 헤세는 어땠을까요? 네, 헤세가 신학교에서 뛰쳐나올 때 했던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말이죠? 네, 시인이 아니면 본인은 그 무엇도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하, 데미안은 언제 나온 책이죠? 1919년에 데미안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데미안 작품이 초판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정신 분석을 좀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칼 융의 제자 랑 박사로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융의 사상도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아 찾기를 시도하잖아요. 네, 정신 분석을 받고 나서 이제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그런 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정신 분석이 헤세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싱클레어라는 인물인데요. 독자는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성장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한 이 싱클레어는 헤르만 헤세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헤세가 서문에서 이 책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간 실존 인물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싱클레어는 어떤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나요? 이 책에서? 그 선과 악의 경계에서 느끼는 그런 괴리감들, 그 밝음의 세계만 신이 상징한다는 거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들을 들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떠나서 그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싱클레어는 자신한테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 경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네. 선과 악, 어둠과 밝음, 정신과 육체. 그 경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싱클레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싱클레어 주위엔 기존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데미안, 크로머, 피스토리오스,
에바 부인 크로머라는 인물,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싱클레어를 어둠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 아브락사스로 가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기존의 세계와 다른 네. 어둠의 세계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싱클레어가 어둠과 밝음의 세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인물이죠. 네. 데미안 마지막 부분에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묻잖아요. 혹시 프란츠 크로모를 기억하느냐고. 그러면 싱클레어는 미소로 답을 하거든요. 싱클레어의 마음속 한 부분에 어둠의 한 부분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가장 감정이입을 많이 한 인물이 이제 피스토리우스거든요. 피스토리우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느껴지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싱클레어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더 그 불량 소년이 되고요. 흔히 말하는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잖아요. 깊숙이 들어가죠. 네네. 네.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인물이 바로 이 피스토리우스예요. 어떻게 도와줬나요, 피스토리우스는? 그러니까 피스토리우스에게 뭐 아브락삭스 신에 대한 거라든가 옛날의 종교라든가 종교의식이라든가에 대해서 아주 찬찬하게 설명을 싱클레어에게 해주죠. 그 싱클레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이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충고를 통해서 싱클레어가 스스로 일어서는데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고민이 나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의 것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연대의식도 생기고. 네. 네. 피스토리우스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져요, 나중에는. 네, 그렇죠. 네. 네. 결정적인 계기가 네. 뭐였죠? 결정적으로 이 피스토리우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싱클레어도 어느 순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나 그러면서 하루는 피스토리우스에게 곰팡내 나는 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 피스토리우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한 곰팡내 난다라는 충고를 해준 싱클레어가 큰 그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스토리우스가 그 껍질을 깨고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아마 이 싱클레어가 도움을 네. 줬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저도 그래요. 크나우너는 싱클레어 학교 동기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정신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기독교 사제들의 생각이 아닌가. 아, 그런가요? 예,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기독교 비판자들 네, 비판, 특히 이제 니체의 비판을 들어보면 순결함, 육체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제를 대표하는 인물이 크나우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크나우너는 그런 순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자신의 극한까지 몰아가더라도 참는 것밖에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걸 참지를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그걸 싱클레어가 도와주게 됩니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또 다른 자아가 아니었을까 해요. 실존 인물이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아를 그렇죠. 상징할 수 있는 네.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싱클레어는 처음에 데미안을 직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보고 싶어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싱클레어가 완전히 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데미안과 그 앞에 나온 크로머 둘 다 이제 공통적인 역할은 싱클레어에게 기존의 세계로부터 계속
탈피하게 하는 네. 알로 비교하면 밖에서 쪼아대는 네. 그런 인물들인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악의 세계든 그렇죠. 밝음의 세계든 어차피 그 하나 되는 게 아브락삭스고 그 하나 되는 것이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가는 길이니까요. 예, 아브락사스가 뭔가요? 아브락삭스는 그 고대에 나오는 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선과 악을 아우르는 하나의 신이었다고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에게 말했던 것 같네요. 네. 에바 부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눈에 보이는 건 데미안의 어머니죠. 네. 근데 어머니인지 아닌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에바 부인은 그 모성성, 그 다음에 뭐 엄격함, 깊은 열정을 지닌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모습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서 그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싱클레어의 꿈속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지점에서 저는 네. 칼융의 영향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우리 이제 한 인간은 자신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공존해 맞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아니마, 아니무스 이렇게 네. 표현하듯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제 아니마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 인물이 에바 부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다시 만난 이후에 에바 부인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혼돈의 시간에 또 빠져들게 되죠. 왜냐하면 에바 부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이 정말 낯설었거든요. 지금 다시 읽었을 때는 그 또한 아브락삭스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데미안이나 에바 부인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질서, 기존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거든요. 연상의 의인, 그다음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연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키스를 전달해주는 네, 맞아요. 데미안의 모습에서 네. 저는 굉장히 좀 희열을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바 부인이 전하라고 했던 입맞춤을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의미하는 거겠죠. 네,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다시 읽은 데미안에서는 난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먹먹해지네요. 네. 데미안이라는 책을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인간이 종교와 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서이자 자신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자기 고백서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문장을 가장한 여러 문장이네요. 아, 그런가요? 자신의 길을 더듬어가고 계시죠? 여기는 인문숲입니다.